김재철 부의장님,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희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과연 문화체육기관의 직권남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경유착이라는 더 큰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기금 운영 경력이 전혀 없는 전 하나은행 부행장 홍한선 씨가 국민연금 기금 운영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홍한선 씨가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동창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한선 씨가 임명된 후에 일어난 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26일 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의합니다. 6월 24일에는 국민연금은 SK CNC와 SK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날 홍한선 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이후에 10일 후 7월 17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연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합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결권 행사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0.35 대 1이었죠. 모직하고 그 물산하고 모직이.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그 비율이 국민연금은 물산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0.35 대 1로. 그리고 또한 외부 전문가들은 0.46 대 1 정도가 돼야지 합당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반해서 자체 손실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제가 장관 취임한 후에 보고만을 받은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최경환 사람 홍한선이 삼성에 큰 선물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그 국민연금에서는 이쪽 이 국민연금에서도 일부 손해를 보면서 일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일부가 아니라 6천억을 손해봤습니다. 6천억. 알고 있습니다. 합병 전에 이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국민연금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합병 의결 되기 2개월 전에 직접 운영하는 거나 위탁 운영하는 거나 다 이쪽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 매도를 한 이유는 이제 주택 이 해외 건설 수주가 위축되면서 이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매도를 했고 또 합병된 이후에 한 두 달 후에는 앞으로 이 합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산 가격이 싸질 때까지 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네,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23.2%의 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57%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서 총 11.3%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의 프로그램이죠. 경영권 승계. 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힘은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제가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손실이 어려워요. 얼마나 됐죠? 한 6천억 정도 손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SK CNC하고 SK 합병에는 반대하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 만에 입병을 바꿔 이렇게 6천억까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삼성이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때 이 의결권 행사는 이게 공단 기금운영본부에서 기금 운영권 의결 행사 지침에 따라서 기금이 장기 수익성하고 주주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은 결정- 반대했죠. 전문가들은 반대했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 자치 내부 인력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버린 거잖아요. SK 때랑 다릅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성사되고 불과 일주일 만인 작년 7월 24일하고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만나서 미르재단 기금 출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과 이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에 잠재적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9월부터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서 10월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대기업들의 상납으로 최순실의 미르재단은 완성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사 김태현 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과 대구 개성고 선후배 사이인 거 아시죠? 잘 모릅니다. 대통령 참석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삼성은 또 보답에 나섭니다. 금년 1월 12일 삼성은 K스포츠 재단에다가 79억 원을 출연합니다. 이에 화답하여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완샷법 등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국민 담화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던 그날 뒷골목 어디에서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완성되고 난 후에 금년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섰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원샷법이 수정 가결됩니다.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경유착을 또 보겠습니다. 원샷법 혜택 1호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샷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 SDS도 소규모 합병, 삼각 분할 합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경유착 선물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주장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악용 사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관여한 CJ E&M은 방사완이라는 외투 기업을 이용해서 30만 평의 땅을 빌리는데 가격은 수천억 대입니다. 연 1%의 임대를 받기로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퀸텔 아시아를 이용해서 2011년 인천 송도지구 27만 4천 제곱미터의 수천억짜리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이 전체 99%를 보유하고 있고 퀸탈아시아는 5년 되자마자 빠져나가서 0.08%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용 사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2월에는 바이오로직스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고 금년 5월에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항은 대가성 여부, 뇌물죄 성립 여부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 있고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그 법을 어떤 법규를 또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처럼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고 나서 대기업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최순실 씨 개인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대통령은 그 보답으로 원샷법, 위촉법 등 재벌 특례 법안이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대기업들은 원샷법, 위촉법을 악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대가성과 위법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그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어떠한 죄를 물을 것인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재벌기업에 대해서 정경 유착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법률 검토에 있어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엄중하게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안정범 전 수석의 대구 개성고 성균관대 1년 후배인 강면옥 씨가 50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장으로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 본부장은 올 6월 위탁 운영사에게 유형별 벤치마크 지수라는 것을 준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운영사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폭락으로 약 40조 이상, 코스피까지 약 100조 정도가 국민연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우려가 높아지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갤럭시 노트 7 사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를 받쳐주는 사이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했고 공모가를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 바이오로직스로 들어오고 삼성전자는 구주를 팔아서 6배 이상의 차익을 거둬 7,500원 가량의 현금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대기업과 정치의 결탁 분명히 엄격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살펴보고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 서울고법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해서 삼성이 패소했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들 모르고 계시면 어쩌랍니까? 정부 기관이 나서서 오노 일가를 위한 합병을 가능하게 해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추가적인 합병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을
이런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뭐 합병을 그 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화면으로. 의원님 혹시 기업활력제고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해서 원셔법. 원샷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가 벌써 여러 해 동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특정 뭐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자,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면 6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힌 삼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뭐 국민연금 본부는 아닙니다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 아까 복지부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그 6천억 원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의 손해가 지금 어떻게 시일 지나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냐는 또 따져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뭐 아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아마도 국민연금본부에서도 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가성하고 뇌물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그 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대가성, 뇌물죄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연금기금에 손해를 미쳤다는 그런 감사 결과가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 자체로도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그것 자체로도 같은 적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뭐 분명한 그 증거가 아직 하나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최순실을 중심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경환, 안종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벌 총수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